이번에는 상위권 친구들이 풀어보면 좋을 만한 문제들을 한번 풀이해 볼게요. 12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렸을 것 같은데 그래프 그리는 과정이 조금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대칭성을 잘 활용하여 이제 X좌표의 합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풀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삼각함수를 그리려고 하는데 중심이 2,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진동하는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 여기가 Y는 2가 될 거고요. 그쵸? 일단 평행 이동과 주기를 동시에 좀 살펴보면 A로 묶을 거고 3A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서 X축 방향으로 3A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밀리겠죠.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3a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기가 일단 3a분의 파이만큼. 그리고 주기가 지금 2파이를 a로 나눈 게 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니까 자, 대충 예상을 해보면 절반의 경우에는 a분의 파이고요. 그거를 3등분 해놓은 거죠, 얘는. 그럼 3등분 해놨으니까 뭐 요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정도 이동을 해서 요렇게. 그쵸. 최소값까지는 안 갔고 그 전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평행 이동만 잘 찾아주면 됐을 것 같아요. X축, Y축까지 그려서 그래프를 완성을 해봤고요. F0을 확인해야죠. 확인해보시면 F0은 대입하면은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여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고 절대값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2가 나와서 음수가 나와요.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음수로 체크를 할 거고 접어서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딱 한 주기만 그렸어요. 그리고 얘를 접어서 올립니다. 그럼 그래프가 여기는 요렇게 얘도 접어서 올라가서 2랑 요렇게 접하는 형태로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요게 한 주기 그린 거니까 사실 한 번 더 그려주셔야죠. 그래서 이어서 또 쭉 요거랑 똑같이 또 접어서 올리고 Y는2랑 만나게 접하게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주기예요. 여기까지 한 주기.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주기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형태로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분의 4파이, 여기가 a분의 2파이. 자, 이렇게 그리면은 0부터 a분의 4파이까지 그린 거고요. 얘가 지금 절대값까지 씌운 fx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얘가 y는 2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묻고 있고 점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y는 2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서 한번 접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볼 수 있고요. 점의 개수가 n이라고 했으니까 n은 6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x좌표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녀석도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줄 거예요. 대칭의 중심을 누구로 잡을지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중심으로 잡는 게 제일 깔끔해 보여서 얘를 대칭의 중심으로 잡고 얘네들 더한 게 별표의 2배와 같다. 얘네들 더한 게 별표의 2배와 같다. 그리고 얘만 나중에 한 번 더 따로 더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럼 얘가 어딘지를 일단 아셔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요 앞에 최소가 됐던 지점을 체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최소였던 지점이 접어서 올라간 거니까 따라서 여기를 확인을 해보시는데 얘가 이렇게 이어서 그려졌겠죠, 원래는. 여기가 원래는 사인이 뭐가 되는 지점? 사인 A,
x 빼기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됐었고 그게 접어서 올라간 거니까. 즉 ax 빼기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고요. 그때 x의 값을 일단 문자로 여기 x를 마이너스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t인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t는 이항하면은 at는 이항했을 때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여서 6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따라서 t는 6a분의 파이가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6a분의 파이인 거고 그거에 한 주기 더한 게 이 별표 부분. 다시 말하면 a분의 2파이를 한 번 더해준 게 이 부분이고요. t를 아직은 대입을 안 할게요. 요렇게만 쓸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얘네 둘의 합도 구할 수 있고 얘네 둘의 합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얘만 한 번 더 써주면 되는데 얘는 주기를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a분의 4파이 플러스 t 아니고 마이너스 t죠. 여기. 마이너스 t에다가 주기 한 번 더한 거고 여기다 주기 한 번 더 더한 거고 그러면 모든 x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좌표의 합은 요걸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2개 더한 게 요거의 2배. 얘네 둘 더한 것도 이거의 2배. 그러면 4배가 되고요. 요거 가운데 거 한 번 더 더해줘서 5개가 되고요. 얘를 한 번 더 더해주면 끝이에요. 요렇게 계산을 해준 게 몇이라고? 39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x좌표의 합이. t의 값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입해 줄 건데 정리하고 대입할게요. 자, a분의 10파이에다가 4파이에서 14파이 빼기 5t, t 만나서 6t. 근데 t를 알고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a분의 파이고요. 그게 39라는 뜻. 다시 말하면 a분의 13파이가 39니까 a는 정리하면은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n의 값은 6으로 구해놨었고 2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요렇게 되겠죠? 13번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 길이에 대한 정보 줬으니까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요 길이가 3루트 3. 여기가 지금 루트 13. 그리고 AD도 2라고 줬어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찾아가 볼 텐데 일단은 요것도 읽어놔야 돼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라는 얘기.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라는 얘기. 자, 삼각형 ABC에서 ABC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코사인 ABC 이거의 각에 대한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 그냥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코사인 각 ABC는 2 곱하기 3루트 3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정리해보면 13을 빼주면은 14에다가 18 나오고요, 분자가. 2 하나 약분해주고 3 하나 약분하고 루트 3 한 번 더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나와요.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게 P예요. 문제에서 가에 들어갈 값을 P라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in ABD를 묻고 있어요. ABD 같은 각이에요. 지금 ABC랑 그쵸? 근데 사인을 물어요. 우리는 코사인 구했는데 그러면 1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하란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1 빼기 4분의 3이기 때문에 루트 4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사용한대요. ABD에 ABD 요 이등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BD 이등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사인 각 A, B, D 분의 요거 2를 해주면 되죠. 이게 지름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4가 나오고요. 따라서 반지름은 2가 됩니다. 요게 Q가 되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D, C의 사인 법칙에 의하여 A,
DC 요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줄 텐데요. 문제를 보니까 CAD 요 각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하나 쓰고 있고요. ACD 요 각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하나 더 쓰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구하고 싶은 건 사실 얘래요. 요 각에 대한 사인의 값을 구하고 싶대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야 되는 값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CD의 길이가 필요하고 AD의 길이는 알고 있고 sin ACD를 알아야 해요. 얘를 확인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미리 구해놨던 사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등분되죠. 그리고 여기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길이 1. 그럼 1, 2 루트 3의 비를 만족하고 여기도 루트 3. 그러면 3 루트 3이니까 여기도 루트 3. 이렇게 하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CD의 길이는 루트 3이고 sin ACD는 요거 사인 돌리면 되니까 루트 13분의 1이고요. AD는 원래 알고 있었고 이걸로 sin CAD를 구해주면 그대로 또 계산을 하겠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13분의 1 이렇게 해서 sin CAD를 구했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DE의 길이를 구해줍니다. 일단 얘는 2 루트 13으로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하는데 sin CAD는 이미 구해놨고 sin CAD 분의 DE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sin AED를 구해야죠. 그거분의 2를 이용할 거고 자 그러면 새로운 각이 또 등장하긴 했지만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요거랑 요거의 합이 180도다. 왜? 지금 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예요. 다시 말하면 얘랑 더한 게 180도니까 사인 값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인 A, B, C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얘가 4가 돼서 DE의 길이는 4 곱하기 사인 CAD가 됩니다. 사인 CAD는 이미 이렇게 구해놨었으니까 그쵸? 요걸 그대로 곱해주면 DE의 길이는 4 곱하기 2 루트 3, 13분의 루트 3 다시 말하면 루트 13분의 2 루트 3 얘가 아래값이 되고요. 이 세 개를 모두 곱하라고 했으니까 모두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일단 루트 13이 분모에 남아있고요. 곱해주면 2 하나 약분되고 6이 남아서 13분의 6 루트 13 답은 1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14번 문제는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차함수고 이걸 적분한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로 gt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지금 스몰 fs를 부정적분한 거를 라지 f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라지 fx 빼기 라지 ft가 0이 되는 요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라지 fx가 라지 ft랑 같아지는 요 x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요. 얘가 3차 함수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4차 함수고 최고차함 계수가 양수예요. 1인 상태에서 적분했으니까 아마 4분의 1 x 4제곱 이렇겠죠. 자, 요 4차 함수와 얘는 어쨌거나 하나의 상수죠. t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t가 정해진 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상수니까 4차 함수와 상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억부터 볼게요. 자, 요거의 도함수에 해당되는 fx가 x제곱 x 빼기 1일 때, 자, 그러면 기억의 경우에는 도함수가
1, 0 이렇게 있으면 요런 상태인 거예요. 그쵸? 그럼 음수, 증가 감소 확인하면 음수 양수기 때문에 라지 fx는 감소, 감소,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지금 1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럼 얘가 라지 ft랑 같아지는 어떤 상수랑 같아지는 x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t의 값을 줬어요. g1이잖아요. 이게 t자리였는데 t가 1이란 얘기예요. t가 1일 때를 보란 얘기니까 f1이랑 y는 f1이라는 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지금 f1이죠. 따라서 y는 f1이 요렇게 있을 거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 1개인 거 맞으니까 1 맞습니다. 니은 니은을 보시면 이번에는 fx는 0, 요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함수가 세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라지 fx는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상황인데 케이스를 조금 나눠야죠. 극소가 두 개가 모두 같은 값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칭일 수도 있고 대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를 조금 나눠서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요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FA가 3인, 실수 A가 존재하냐고 묻고 있는데 교점의 개수가 3점인 경우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가 3개인 거?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있죠. 얘가 FT일 때, 얘가 FT일 때 3점에서 만나는 거 맞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FT가 이렇게 있으면 3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존재한다. 실수 A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의 경우에는 이제 GT의 극한값과 함수값의 합이 6이 되는 케이스를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기억 니은을 하면서 사실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고 그 중에서 얘가 되는 애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4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4차 함수의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극소만 갖는 애가 있고 그쵸? 뭐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극소를 1개만 갖는 애도 있고 극소를 2개를 갖는 애도 있는데 2개를 가질 때도 대칭일 수도 있고 대칭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케이스들을 다 쪼개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극소만 갖는 경우다. 그러면 사실 뭐 한 점이거나 0이거나 2점이거나 이렇게 3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더해서 6이 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탈락. 얘 아니면 얘일 텐데 얘도 마찬가지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4점, 아니 2점, 3점, 4점, 2점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거예요. 자, 둘 중에 어떤 케이스가 될지를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봅시다. B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여기가 B라고 생각을 하고 볼게요. GB는 그러면은 얘가 FB가 되겠죠. 얘가 FB, Y는 FB.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B인 거니까 2점이에요. 그럼 얘가 4여야 되는데 그쵸? 4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B로 가는 좌극한으로 간다면 좌극한으로 본다면 요쯤에 B로 가는 좌극한이 있을 거고 요런 식으로 FB에 가까이 가고 있겠죠. 상수함수가 Y는 FB에 점점점 가까이 가고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Y는 FB보다 약간 큰 쪽에 위치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4점이라는 얘기예요. 4점. 그러면 우극한 같은 경우도 똑같죠. 어쨌거나 FB보다는 약간 큰 쪽에 위치를 할 거고 그때 4점에서 만나니까 극한값은 4다. 그럼 더하면 6이 되는 거니까 아, 요 그래프의 상황이겠구나. 요거 해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한 번에 나온 거예요. 조금 운 좋게. 만약에 이거는 그럼 안 되냐라고 묻는다면 아, 얘가 잠깐 다시 확인해보면 이걸 만족하는 B가 0과 3 뿐이다가 포인트네요. 뿐이다. 존재한다가 아니라 0과 3 뿐이다. 그럼 여기가 0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3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0이라면 여기서도 지금 케이스가 똑같으니까 그쵸? 여기가 3이라고 한다면 3에서도 마찬가지 2점, 극한값은 4점. 그럼 그 외에 없어야지 지금 이 케이스가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 0과 3의 중점인 2분의 3. 2분의 3도 확인을 해보시면
함수값은 g2분의 3은 세점이니까 3이고요. 그쵸?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 모두 어쨌거나 라지 f 2분의 3보다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4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4점 더하기 3점이니까 얘는 6을 만족하지 않아서 괜찮고요. 여기도 살짝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극한값 자체가 없을 거고요. 그럼 어쨌거나 지금 디귿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얘 가지고 문제를 일단 끝까지 풀고요. 얘는 왜 안 되는지 확인은 이따가 해볼게요. 그러면 라지 fx는 0과 3에서 극소를 갖는 경우니까 x제곱 x 빼기 3. 최고차 함계수는 아무래도 4분의 1이겠죠. 왜냐하면 아까 3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가 1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함수값은 모르지만 라지 f0이라고 그냥 일단 써놓을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미분하면 fx가 나올 거고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상수항은 미분하면 사라질 거고 얘만 잘 미분하시면 됩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써서 미분할 필요는 없었고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0 그리고 2분의 3 그리고 3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사실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를 대입을 해주면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5, 즉 10. 12가 아니라 10이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라는 거. 답은 2번이고요. 아까 얘는 왜 안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GA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G알파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함수값은 3점에서 만나고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G알파는 3이고요. 좌극한, 우극한은 둘 다 따졌을 때 어쨌거나 얘보다 살짝 위에 있을 거고 4점에서 만나요. 그럼 더했을 때 6 아니니까 얘는 안 되고 같은 원리로 여기랑 여기도 해볼 텐데 얘 같은 경우는 1, 2니까 더해서 3 나오니까 안 되고 여기서도 3, 4니까 마찬가지 6 되는 케이스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요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번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것만 해석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좀 쉽게 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이 지금 등차 수열의 합 모양처럼 생겼죠. 어쨌거나 n에 대한 2차식이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쉬워요. 자, p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2차 함수는 어쨌거나 선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칭의 중심인 요거의 축을 찾아주면 p분의 18이 축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2차 함수는 반드시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같은 값을 가져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미 해도 자연수 i, j에 대해서 두 값이 다르면 그때의 합도 다르다. si랑 sj도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자연수 가지고 대입했을 때는 둘이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쵸?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연수 어떤 두 값이 같아서 i라는 값과 j라는 값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그게 대칭의 중심인 p분의 18이 나와야 되는데 자연수 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가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i 더하기 j가 p분의 지금 36인데 만약에 이게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에서 이게 되는 케이스가 한 개라도 있으면 얘가 자연수로 나올 텐데 그쵸?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ij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자연수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자연수가 되면 이걸 만족하는 ij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걸 만족하는 p 중에서 가장 작은 걸 p1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p 중에 가장 작은 거 1 안 되죠, 2 안 되죠, 3 안 되죠, 4 안 되죠, 5가 가장 작은 값이에요. 최소값은 5다. 그럼 그걸 가지고 sn을 구하라고 했고 sn을 새로 쓰라 그랬고요. 그럼 5n 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라고 쓰시고 이걸 가지고 an을 구합니다. 물론 sn 빼기 sn-를 하면 되는데요. 물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기고
사실 그냥 요거 상수항 없다고 생각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구해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각자 본인들의 방식대로 구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10n 나올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첫째 항 구해보면 마이너스 3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1. 자, an 일반항 구하는 과정은 각자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sn 빼기 sn-1을 하든 공식화해서 바로 구해버리든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되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 실제 첫째 항은 S1과 같아요. S1이 지금 Q 빼기 31입니다. 자, 요 AN을 구한 이유는 문제에서 AK의 절대값을 씌운 게 A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K가 3개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Q를 구하려고 구한 거고요. 일단 첫째 항은 요거인 거 알고 있고 두 번째 항부터 써볼게요. 두 번째 항은 2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1 나오고 세 번째 항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1 나오고 네 번째 항은 4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나오고요. 5 대입하면 9가 나오고 6 대입하면 60 빼기 41이니까 19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열이 쭉 나열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절대값이 첫째 항보다 작은 건 3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절대값이 작은 거 3개를 택해 주셔야 돼요. 얘네들만 요 범위 안에 속하는 거죠. 왜냐면 절대값이 작은 것부터 3개가 딱 포함돼야지만 요걸 만족을 하니까. 그렇다면 첫째 항은 절대값이 얘네들보단 클 거고 얘네들보단 작겠죠. 다시 말하면 첫째 항인 지금 Q-31은 절대값을 보세요. 가장 큰 게 지금 얘니까 11보다는 분명히 얘가 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절대값이 큰 얘가 19가 있는데 19는 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 안 되니까 19는 요 첫째 항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Q의 값은 이항하면 42보다는 크고 이항하면 50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Q는 43부터 50까지의 값이 될 거고 모든 Q의 값에 합은 했으니까 43부터 50까지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사용해 줄게요. 이게 지금 몇 개냐면 총 8개의 숫자고요. 그쵸? 43부터 50까지니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해주시면 되겠죠. 93.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4 곱하기 93이고 그럼 372 답은 1번 나옵니다. 21번 문제는 지금 지수함수 2개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기울기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는 이따가 비율을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에서 보니까 OA랑 OB의 길이의 비를 알려줬기 때문에 일단 길이를 문자로 쓰고 시작할게요. 여기를 루트 3K, 그럼 여기는 루트 19K.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도 한번 써보면 제곱 빼기 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9 빼기 3을 해줄 거고요. 계산을 해주면 16, 루트 16이니까 4K입니다. 자, 그럼 A의 좌표를 하나하나 잡아볼 건데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서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X 증가량이 1일 때 Y 증가량이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는 얘기니까 1대 루트 3, 2를 이용해 하셔도 되고요. 기울기를 보니까 여기에 60도네라는 걸 알아차린 다음에 그걸로 B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뭐로 가든 똑같고요. 결론은 같으니까 그쵸? A의 좌표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좀 쓰려고 하기 때문에 A의 좌표를 1대 2대 루트 3을 생각해주면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K이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라고 쓸 거예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3K고요. B의 좌표도 비슷하게 갈 건데 B는 요거의 기울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걸 이용할 거예요. 요거. B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여기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요 직각삼각형을 활용해 줄 겁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얘의 기울기는 지금 루트 3이고 같은 것을 이용하면 당연히 여기도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1대 2대 루트 3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2K고요. 1대 2여야 되니까 요 길이는 2루트 3K가 됩니다. 2루트 3K. 1대 2대 루트 3. 그렇다면 B의 좌표는 X에다가 2루트 3K를 더한 게 되니까
여기다 2루트 3k를 더하면 2분의 3루트 3k. y좌표는 여기다가 2k만큼 더한 거죠. 여기가 지금 루트 3k인데, 루트 3k가 아니라 2분의 3k인데, 거기다 2k를 더해서 2분의 7k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A 좌표와 B의 좌표를 모두 구했고요. 이거를 이 지수함수에 각각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선분 AB의 길이인 4K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점을 대입을 해봅니다. 자, 일단 A좌표를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대입을 하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 자, 2분의 3K가 Y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3K는 A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루트 3K 제곱 빼기 1. B를 대입하시면 2분의 7K는 A에 2분의 3루트 3K 그대로 대입하시면 2분의 3루트 3K 제곱 빼기 1. 이거 두 개 연립할 거예요. 그럼 좀 가볍게 연립하기 위해선 지수를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항을 합니다. A의 루트 3K 제곱은 2분의 3K 더하기 1. 얘도 A의 2분의 3루트 3K 제곱은 정리하면은 2분의 7K 플러스 1. 자, 요거 두 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세제곱을 할 거고 여긴 제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A의 3루트 3K 제곱은 세제곱을 할 거니까 2분의 3K 플러스 1의 세제곱. 여기는 제곱을 해주면 A의 3루트 3K는 2분의 7K 플러스 1의 제곱.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K만 구하면 바로 끝납니다. 그럼 전개해보면 K는 1은 지워주면 되겠고 한쪽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여기다가 그대로 이항을 해주면 우리 어차피 K가 0이 아닌 건 아니까 K로 약분을 해주든 묶어주든 해서 8까지 곱해주면 27K 제곱 빼기 44K 빼기 20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인수분해를 해주면 K 빼기 27K 플러스 10은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따라서 K의 값은 2가 나옵니다. 양수여야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A, B의 길이, 즉 4K를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답은 8이 돼야 되겠죠. 22번 문제는 4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 그리고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뺀 걸 가지고 gt란 새로운 함수를 또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자, 그럼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질 거고 gt가 k라는 상수값을 갖는 t의 범위가 0부터 2까지가 되도록 하는 fx를 찾아낼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 일단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4차 함수니까 극수가 하나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죠. 극수가 하나가 되면요. 이 극수가 되는 지점을 알파라고 했을 때 t가 알파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눌 거고요. 그럼 gt는 t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t가 이렇게 있을 거고 요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누구예요? ft겠죠. 그게 여기선 m1이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극소겠죠. 이게 두 번째 최소값일 거고 두 개를 뺀 게 바로 gt가 됩니다. 그럼 t가 알파보다 큰 범위에 있을 때 요렇게 바뀌고요. 그러면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f알파,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ft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수값을 갖는 x의 값이 범위로 나오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0과 2 사이에서 gt가 상수함수여야 되는데 얘는 상수함수인 구간이 아예 없죠. 그래서 극소가 하나인 케이스는 아니다. 그럼 극소가 두 개인 케이스를 그려보겠죠. 근데 얘는 또 나눠야 돼. 극소가 서로 다를 때와 같을 때로. 그럼 일단 좀 더 특이한 케이스인 극소 값이 서로 같을 때, 즉 대칭 관계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극대와 극소가 되는 지점들을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GT는
t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t가 알파보단 크거나 같고 감마보단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눌 것 같고요. 그리고 t가 감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겠죠. 자, 이때는 아까 한 거랑 동일해요. 그쵸? 자,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 ft 빼기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 극소. f 알파랑 f 감마랑 같으니까 둘 중에 뭘 쓰든 상관없고요. 알파랑 감마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최소값이 극소. 요 범위에서 최소값도 극소다 보니까 0이 돼버립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했던 식으로 이렇게 상수 형태로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은 극소값,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은 ft 이렇게 쓰여져요. 그럼 요걸 만족하려면 아무래도 알파가 0이어야겠고 감마가 2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G4가 0이었으면 좋겠대요. G4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F 알파가 지금 0인 거 알았으니까 F 알파 빼기 F4가 0이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F0이랑 그러면 F4가 같아야 되는데 F4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니구나. 요거까진 만족할 수 있었는데 요거까지 만족하진 못하고 있으니까 얘도 아닙니다. 그럼 극소값이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은 케이스겠죠. 그것도 사실 근데 두 개예요. 극소값이 왼쪽 게 더 크냐 오른쪽 게 더 크냐 그게 문제인데 아마 금방 뭔지 눈치채고 풀 수 있을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두 가지 다 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 감마인데요. 얘는 살짝 달라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알파랑 같은 값이 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또 보셔야 돼요. 여길 감마라고 하고 여길 델타라고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 여길 델타라고 하고 같은 값을 갖는 이 지점을 감마라고 할게요. 그럼 요때를 먼저 해보면은 자, t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t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까부터 계속한 것처럼 ft 빼기 f 알파가 될 거고 f 델타가 되겠네요. 요 범위에서 제일 작은 게 델타니까 지금. 그리고 t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감마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범위에 있을 때는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 f 알파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 f 델타. 근데 얘도 어차피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상수값이에요. 얘가 몇인지는 몰라도 상수값이다. 그럼 얘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그 k라는 녀석이 되겠죠. 그럼 얘가 구간이 0부터 2까지가 됐으면 좋겠죠. 얘는 아직 모르는 값이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델타보단 작거나 같을 때 요 범위에 있을 때도 여기 최소값은 ft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아니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은 이제 극소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작아졌기 때문에 ft 빼기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최소값은 여전히 극소. 요렇게 됩니다. 얘도 상수함수는 아니고요. t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때는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그 최소값이 극소값이고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최소값은 ft가 됩니다. 요렇게 함수를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0과 2까지 좀 찾았어요. G4가 0이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G4는 2보다 큰 범위에서 볼 거고 G4가 0이 되려면 마찬가지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간에 어쨌거나 F4 빼기 F 델타가 나오고 그게 0이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값이어야 돼. 근데 얘랑 같은 값을 갖는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델타가 4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요렇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걸 모두 만족하는 케이스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K의 값은
F 알파 빼기 F 델타를 해줘야 되니까, 즉 F0 빼기 F4를 해야 되기 때문에 fx에 대한 식을 조금 써주셔야 되고요. fx를 써보면 0과 2에서 같은 값을 갖는,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x에서 중근, 2에서 또 다른 하나의 실근, 나머지 하나의 근은 모르고 그때 함수값도 몇인지는 모르고 F0. 요렇게 식을 써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 대입한 게 극소다. x가 4일 때가 극소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겠죠. 그래서 f'x에다가 4를 대입한 게 0이다를 이용할 것 같고요. 그럼 전개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x 4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n x 세제곱 플러스 2n x제곱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뒤에는 상수항이니까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질 놈. 따라서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 2 플러스 n x 제곱 플러스 4nx 4 대입한 게 0이어야 되니까 대입을 해보면 4의 4제곱 빼기 3 곱하기 4의 제곱 n 플러스 2 더하기 4의 제곱 n은 0이어야 되고요. 4의 제곱으로 다 약분을 한 번씩만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2n 빼기 6 더하기 16 해가지고 더하기 10은 0. 따라서 n은 5가 됩니다. 그래서 n의 값을 5로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거 가지고 k부터 구해보면 k는 f0 빼기 f4죠. 그래서 f0 빼기 f4. f0은 f0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f4는 4를 대입해보면 16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2에다가 더하기 f0. f0이 지워질 거고 따라 32만 나옵니다. 이게 k의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1을 구하라 그랬는데 g-1은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 대입할 거고 f-1 빼기 f 델타 요거 4였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1 빼기 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18 더하기 f0이고요. 빼기 4를 대입하면 16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0이 또 나오고 더하기 f0. f0은 또 지워질 거고요. 따라서 더해버리면은 40에다가 50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값을 더하세요 했으니까 답은 82가 이렇게 나옵니다.